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첫 시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아이는요,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. 그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이 중2병 그 학생인데요. 자, 학생이 이제 사주를 보내주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보니까 이 딸 아이가 고집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래서 그런지 소통이 좀 안 돼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이 학생은 왜 고집이 셀까요? 그리고 이 학생에게는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아이의 사주팔자를 좀 보면요. 무자년, 김이월, 갑인일, 신미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주팔자가 나옵니다. 제가 사주팔자를 딱 보니까요. 부모님들이 조금 속은 썩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부모가 자식의 고집을 꺾기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인데요.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이기겠다는 생각 접어두시는 것이 본인들의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.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제 사주를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할 텐데, 먼저 이 사주팔자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자리가 있습니다. 그 자리가 바로 태어난 날의 천간의 자리, 일간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일간을 보면 이 학생은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갑이라고 하는 그 이 기호,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나무죠. 우리가 산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이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처럼 이 하늘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 쭉쭉 자라는 큰 나무,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갑이라고 하는데요. 이 학생은 이 좀 외면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서는 거침없이 자라나는 나무의 기질이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더 재미난 건요, 바로 그 일간의 아랫자리, 지금 보면 갑이라고 하는 일간 밑에 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글자가 나오는데요. 자,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 위에 있는 그 갑이라고 하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초록색, 목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일주가 모두 다 초록색으로 이루어진, 즉 같은 목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천간과 지지, 즉 위와 아래가 모두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간지, 이걸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요, 간여지동이라고 부릅니다.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말, 바로 자신의 뿌리가 튼튼하다,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, 즉 자신의 주관이 매우 분명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.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자존심과 자립심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만약에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독선과 배타성이 역시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것이 바로 이 학생의 기질을 규정하는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. 바로 고집이 센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건요, 이 태어난 달의 간지, 이건 이제 월주라고 하는데요. 그 월주를 보면 색깔은 다르지만 또 간여지동이 나옵니다. 자, 김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모두 노란색이죠.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의 오행을 뜻하는 거고요. 결국 토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월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중에서 2개의 기둥이 바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좀 아이가 이런 자존과 자아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하는 그 기질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학생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,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, 특히 이런 학생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하고요. 두 번째, 이 학생의 사주의 그 특징은요, 이 보시면 그 노란색이 가장 많습니다. 모두 4개가 나오죠. 자,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4개의 기둥, 그리고 팔자라고 하는 것은 8개의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8개의 글자 중에서 4개, 절반이 넘죠. 이거는요, 굉장히 좀 많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오행이 바로 토의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이 또 하나 이 학생의 기질을 규정하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토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, 앞서 이제 자기를 뜻하는 일간, 목 오행이었고 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바로 이 목 오행의 관계에서는 목극토라고 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. 자,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재물운, 금전운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요. 이걸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기질로 얘기한다면 이 소유에 대한 욕망, 성취에 대한 욕망,
즉 실리적인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학생은 굉장히 실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. 어떤 행동을 할 때,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가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. 따라서 이 학생에게는 부모님들께서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 어떤 요구를 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, 즉 보상이죠. 이거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학생과는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요.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이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 약속을 하고 나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에서 이렇게 자기의 주관 또 이런 실적인 기질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상당히 반발심이 좀 크다라고 하는 점 역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. 또 하나 이 학생 사주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요. 이 사주팔자를 보면 화의 오행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 사주팔자를 보면요. 모두 4가지의 색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초록색, 노란색, 그리고 검정색, 하얀색. 자, 우리가 보통 오행이라고 하면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러면 역시 5가지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는 거죠. 자, 그게 뭐냐면 바로 붉은색 화오행입니다. 자, 이것도 이 학생의 기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 화오행은요, 그 일간인 목오행하고의 관계에서 목생화라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오행. 이 되는 거고요. 이거를 우리는 식신과 상관, 그러니까 줄여서 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식상이라고 하는 기호는요, 내가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도와주는 이런 이제 그 기질을 뜻하는 겁니다. 이 식상은 보통 이 좀 근면성이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표현성, 뭐 창조성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기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좀 교류를 하는 사회성이나 사교성을 상징하는 기호이기도 하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기운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앞서 제가 이 학생의 기질을 설명하면서 아이는 자존과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또 소유욕이나 어떤 실리적인 기질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얘기했어요. 자, 그런 자기의 그러한 힘을 써서 남을 돕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죠. 이거는 뭐 우리가 아마 나쁘게 얘기를 하면 좀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죠. 내가 아무리 강하고 또 내가 아무리 성취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기의 힘만으로 이뤄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세상일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의 경우는 지금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좀 교우 관계 등을 좀 이렇게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또 권장되고 있는 어떤 나눔의 어떤 이 마음이라든지 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대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부모님들이 좀 아이와 함께 이러저러한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거 참여하면 아이 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울러서 이제 화의 기운이 담긴 것들이 아이에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열정적인 어떤 붉은색이라든지 좀 화려한 꽃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주 접하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연극, 또 영화 같은 화려한, 밝은 그런 이제 취미 활동들을 좀 독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. 이 학생의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은요, 이 태어난 시에 금의 오행이 하나 있습니다. 신금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이렇게 또 있는데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글자들과 비해서는 역시 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금이라고 하는 오행은요, 그 일간인 목 오행과의 관계에서 금극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. 관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좀 의미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질이 뭐냐라고 하면요, 그거는 매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승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? 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.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듭,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. 시작하는 목의 기운이 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 좀 성취의 욕망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계획도 잘하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뭐예요? 용두삼이 로 끝날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것도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. 따라서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을 마무리하고
새로운 일을 좀 하게 만드는 이런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들, 뭐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는 것이 저는 아이의 교육에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학생의 사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